네, 안녕하십니까 여러분. 수학정보 김쌤입니다. 오늘은요, 여러분들이 흔히 산술기하라고 많이 얘기하는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. 이 두 개의 관계를 알기 전에 먼저 각각에 대해서 알면 좋겠죠? 그래서 먼저는 산술평균인데요. 산술평균에서 이 산술이라는 단어는 간단한 계산을 의미하는 건데, 이게 산술평균으로 가면서 어떻게 계산이 되냐? 바로 어떤 길이를 모르는 어떤 짝대기가 4개가 나열되어 있는데 이 4개의 길이를 합했더니 32가 나왔다고 합니다. 그러면 이 한 개의 길이는 대략 얼마일까? 또는 이 4개의 길이는 평균적으로 얼마에 가까울까를 보는 게 산술평균이고요. 계산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다시피 이 4가지, 이 4개의 짝대기의 길이를 더하고 4로 나눈, 즉 8이라는 결과가 이 길이의 평균이 되겠죠.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값을 더해서 전체적인 개수로 나누는 이 결과를 산술평균이라고 합니다. 즉 우리 개수에 상관없이 어떤 나열된 값이 있을 때 이렇게 값들을 다 더하고 그것을 n으로 나눴을 때 이 각각에 대한 값이 대략 어느 정도일 것이다. 즉 이 값들의 평균이 얼마일 것이다. 라고 하는 게 산술평균입니다. 이어서 기하평균인데요. 기하평균이란 기하학적 의미를 가지는 또 평균입니다. 이게 무슨 의미냐? 자, 기하학적인, 즉 도형을 들고 왔는데요. 이런 사각형의 넓이가 25라고 해봅니다. 그러면 넓이가 25일 때 한 변의 길이는 평균적으로 얼마인가를 확인하는 게 바로 기하평균입니다. 그러면 한 변의 길이가 평균적으로 얼마인가 궁금하기 때문에 모든 변의 길이가 같다라고 가정하고 이런 사각형을 만들었을 때 넓이가 25니까 x제곱이 25일 테고, 그러면은 우리가 계산을 하면은 x라는 값은 L1 곱하기 L2의 루트를 씌운, 즉 25의 루트를 씌운 5라는 값이 되는 거죠. 이런 기하평균은 이제 부피에서도 적용이 가능한데요. 우리가 부피가 L1, L2, L3인 어떤 직육면체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직육면체의 한 변의 길이는 평균적으로 얼마겠구나를 보는 게 역시나 또 기하평균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한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, 즉 한 변의 길이를 x로 잡은 정육면체가 있다라고 했을 때 부피는 L1, L2, L3를 곱한 이 부피가 x제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, 그러면 한 변의 길이는 평균적으로 얼마겠구나, 부피가 이럴 때 한 변의 길이가 평균적으로 얼마겠구나를 구한 결과, 즉 x는 3루트 L1, L2, L3가 되는 겁니다. 이렇듯 우리 기하평균은 이런 여러가지 값들이 있을 때 앞에서 넓이와 부피에서 본 바와 같이 n개를 다 곱하고 n제곱근을 구한 결과와 같은 거죠. 그래서 우리가 n 루트 a1, a2, 땡땡땡 an까지 곱한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. 이렇게 저희가 기하평균과 산술평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그러면 우리가 오늘 목적인 이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은 어떤 관계를 가지냐를 볼 건데요. 일반적으로 똑같이 n개가 있을 때 산술평균이 기하평균보다 같거나 크다 라는 게 바로 이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입니다. 그리고 이 관계를 이용해서 많은 문제를 풀기도 하는데요. 이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아이디어 자체가 다 뭔가 기하학적인 또는 길이라는 개념에서 온 거기 때문에 우리 항상 이 모든 값들은 양수다라는 전제 조건을 절대로 잊지 않도록 하고 문제를 접근해 나가야 되겠습니다. 그리고 수식적으로도 이 루트 안의 내용물들이 어떤 음수를 가진다면은 루트를 씌우는데 문제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각각의 값들은 항상 양수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요. 이 관계에 대해서 이제 증명을 할 텐데 이 증명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또는 문제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에 제대로 알아두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가장 많이 쓰이고 가장 기본이 되는 n이 2인 경우, 즉 값이 2개인 경우에 산술평균과 기하평균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아까 우리 배운 대로 쓰면 2분의 a 플러스 b는 루트 ab보다 같거나 크다인데요. 조금 더 식을 간편하게 보기 위해서 양변에 2를 곱한 이 형태로 좀 증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절대분응식이란 개념을 알아야 돼요. 절대분응식이란 절대값이 있는 분응식이 아니라 변수 또는 미지수에 어떤 값을 넣어도 성립하는 부등식이라는 뜻입니다.
자, 이 어떤 a-b라는 요 값에 제곱을 하면은 어떤 값이 들어와도 0보다 작거나 크죠. 자, 그럼 이 내용을 이제 전개해 보겠습니다.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이 0보다 작거나 클 것이고, 여기에 양변에 4ab를 더하고, 그리고 4ab를 더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좌변이 a 플러스 b의 제곱의 형태로 변하게 됩니다. 그리고 다시 루트를 벗겨내면은 a 플러스 b가 2루트 ab보다 작거나 크다라는 식이 성립되고, 부등식의 방향이 변하지 않는 이유, 또는 이 식이 성립할 수 있는 이유는요, 우리 항상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의 관계를 볼 때 전제는 이 a랑 b라는 값들이 항상 양수다라는 거를 명심하고 보시면은 성립함을 알 수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증명 자체는 굉장히 간단합니다. 자, 이런 절대분식에서 기원이 되어서 증명이 가능한데요. 자, 이걸 이제 사용해야 됩니다. 사용해야 돼. 보통은 a 플러스 b의 이 최소값을 구할 때, 왜냐면 이 값에 따라서 얘 최소값을 알 수 있기 때문에, 뭐 얘가 가령 3이다 하면은 a 플러스 b의 최소값이 3이 되는 거죠. 이렇듯 a 플러스 b의 최소값을 구할 때 흔히들 a는 b일 때 최소값이야 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, 학생들이. 근데 과연 그런가? 를 봐야 돼요. a는 b이다 라고 해봅시다. 그러면요, 이 모든 식들이요, a는 b이다 라고 했을 때 등호가 성립하게 됩니다. 맞죠? a-b의 제곱이 a는 b면 0일 거고, 그러면 모든 경우가 등호로 바뀌면요, 결국 a는 b다란 건 a 플러스 b의 최소값이 다가 아니라 a 플러스 b가 2루트 ab이다 라는 게 성립하는 거죠. 즉 이게 최소값이란 걸 의미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. 등호를 성립하게 하는 게 이 아까 봤던 이 부등식에서 등호를 성립하는 게 하게 하는 게 바로 a는 b다라는 조건인 거죠. 그러면 이게 왜 최소값이 되지 않느냐를 볼 건데요. 우리 a랑 b가 1이랑 1이다 라고 하면은 2가 되고, 2랑 2가 된다 라고 하면은 4가 되고, 3이랑 3이다 라고 하면 6이 됩니다. 즉 a랑 b가 같다라는 조건만을 가지고는요, 이 a 플러스 b의 최소값이 나온다는 아니죠. 보면은 a 플러스 b의 최소값이 어떨 땐 2고 어떨 땐 4고 어떨 땐 6이기 때문에 최소값이다, 최소값이 얼마다 라고를 구할 수는 없는 겁니다. 결국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건요, a는 b를 물론 만족해야지 이제 이 부등호에서 이제 등호를 만족할 텐데, 더 중요한 거는 최소값이 이 a랑 b를 곱한 값에 따라 변한다 라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 알아두겠습니다. 오늘부터 최소값을 구할 때는요, a는 b를 만족하면서 동시에 a, b의 최소값을 만드는 경우가 바로 a 플러스 b의 최소값이다 라는 거를 알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, 방금 엄청 중요한 얘기 한 겁니다. 우리 증명하는 과정에서 양변에 4ab를 더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, 즉 이 4ab를 더하기 전에 어떤 값이든 간에 양변에 3을 더하면 3이 최소값이 되는 것이고, 100을 더하면 100이 최소값이 되는 것처럼 이 더해주는 값의 최소값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. 그리고 방금 또 보셔서 알다시피 이제 a는 b를 만족하는 경우는 단순히 등호 조건을 만족하는 것이고, a, b의 최소값을 만드는 경우를 구하실 수 있어야지 의미가 있다라는 거고요. a, b의 곱을 구하는 게 어려우면요, 사실 산술기하는 안 쓰는 게 맞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를 언제 쓰면 좋냐라는 겁니다. 사용하기 좋은 경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. 아까 문제점이 뭐였냐라고 하면요, a 곱하기 b의 최소값을 구하기 어려운 경우였습니다. 그러면 언제 쉽겠다? a 곱하기 b가 상수일 때는 되게 쉽겠죠. 굳이 최소값을 구할 필요가 없으니까요.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x분의 16이라는 값의 최소값을 구하라. 역시나 주의해야 될 거는 이 각각의 값, 아까 a랑 b의 역할을 했던 값들이 양수인지 체크가 돼야 되고요. 그러면은 우리가 썼던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를 이용하면은 요런 형태의 계산이 될 거고, 그러면은 최소값이 8이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겁니다. 자, 그럼 조금 더 나아가서 요런 형태의 식이 있다라고 해봅시다. x 플러스 3분의 16의 최소값을 구하라 라고 합니다. 그러면 역시나 산술기하 쓰듯이 계산을 해보면요,
요런 식이 나오는데, 여러분들 이 루트 x 플러스 3분의 16x라는 결과 최소값을 구하기가 쉽나요? 아니죠. 어렵죠. 그래서 이런 경우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건데요. 그러면 x 플러스 3분의 16이라는 값이 있을 때 과연 서로 곱했을 때 어떻게 하면 좀 상수를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보겠습니다. 그럼 분모에 x 플러스 3이 너무 거슬린단 말이죠. 얘를 없애고 상수가 되려면 x 플러스 3을 곱해주면 좋다는 말이죠. 이 a, b가 되는 과정에서. 그렇구나. 그러면 나는 우리 갖고 있던 식에다가 3을 더하고 3을 빼줍니다. 그러면 이 값 자체는 변화가 없죠. 이 값이 변화가 없기 때문에 얘를 이용해서 요만큼에 해당하는 x 플러스 3 더하기 x 플러스 3분의 16이라는 값은 산술기하를 이용해서 8보다 작거나 클 것이고,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결과는 얘가 아니라 다시 3이 빼져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양변에 3을 빼면 이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최소값은 바로 5가 되는구나를 알 수 있는 겁니다. 이렇게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를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이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등호 조건은 A는 B일 때 성립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, 기본적으로 이제 A, B가 양수라는 조건 잊지 않으시면 좋겠고요. 여러 가지 예시를 보셔서 알다시피 이 A, B의 최소값을 잘 구할 수 있거나, 또는 뭐 좌변과 우변 중에 어느 한 변에 대한 정보가 어느 정도 확실할 때 사용하면 좋다라고 정리를 해드립니다. 자, 이어서 여러분들께 내신용 좀 정보를 드리려고 합니다. 우리 이렇게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에 대한 관계를 좀 알아봤고, n이 2인 경우, 즉 값이 2개인 경우만 좀 봤는데요. 내신에서는 3개, 4개인 경우도 좀 보기 때문에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가 이제 배웠다시피 값이 3개인 경우는 이런 관계가 성립을 하겠고요. 역시나 좀 계산의 편의성을 위해서 양변에 3을 곱해서 우리는 요런 식을 가지고 선생님이 증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또 왜 성립하는가, n이 3일 때, 즉 값이 3개일 때 왜 성립하는가를 볼 거고요. 이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또 증명하라는 문제가 종종 나옵니다. 꼭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 a랑 b랑 c라는 값을요, 선생님이 a는 x세제곱, b는 y세제곱, c는 z세제곱이란 값으로 한번 치환을 해볼게요. 치환을 해서 대입하면은 이런 식으로 식이 쓰여지고요. 양변에 3xyz를 빼보겠습니다. 그러면 이제 이 값은 0보다 작거나 크다라가 되는데, 요거 여러분들 아마 1학년 때 이거 인수분해하는 거 배우신 적이 있을 거예요. 이걸 인수분해하면요, x 플러스 y 플러스 z 곱하기 x제곱 y제곱 z제곱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yz 마이너스 zx 라는 인수분해가 되고, 얘를 한 번 더 나아가면요, 요런 식으로 얘가 즉 x 마이너스 y의 제곱의 요소를 다 갖추고 있죠. 그래서 걔네들의 절반씩, 걔네들의 절반씩, 걔네들의 절반씩을 더하면은 똑같은 식이 나옵니다. 한번 직접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면은 여기 우리 항상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이제 관계를 얘기할 때 전제가 A랑 B와 C가 0보다 크다기 때문에 역시 X랑 Y랑 Z도 0보다 클 겁니다. 그래서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0보다 클 것이고, 얘네들은 각각 절대분홍식이죠. 다 완전 제곱식 형태이기 때문에 이 세 개를 더한 결과도 당연히 0보다 작거나 클 것입니다. 그래서 요 결과로 이제 미루어 봤을 때 우리는 이 값이 3개인 경우에도 성립함을 증명할 수 있다가 되는 겁니다. 자, 이어서 4개인 경우도 한번 볼게요. 4개인 경우, 즉 4분의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가 4루트 a, b, c, d보다 작거나 크다라는 것도 증명해 볼 텐데, 역시나 편의를 위해서 양변에 4를 곱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서는 우리가 두 개를 좀 나눠서 보려고 합니다. 즉 a 플러스 b는 2루트 ab보다 같거나 크고, c 플러스 d는 2루트 cd보다 같거나 크다를 이용해서 이 양변을 각각 더해 볼게요. 자, 그러면은 여기에
2루트 AB, 2루트 CD가 있는데 아직 얘가 등장하지 않았죠. 하지만 얘랑 얘를요, 하나의 큰 A, 큰 B라고 생각하고요. A 플러스 B가 2루트 AB보다 같거나 크다라는 산술기하 평균을 다시 한번 이용해 볼 겁니다. 자, 이렇게 식을 쓰고 얘를 정리를 하면요, 얘가 최종적으로요, 결국 우리가 필요한 요런 형태가 등장하게 되고요. 결국은 관계가 어떻게 성립되죠?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보다는 2루트 AB 더하기 2루트 CD가 같거나 작고, 또 한 번 더 산술기하 평균을 해서 4 곱하기 4루트 ABCD가 또 같거나 작다라는 식이 성립돼서 우리가 필요한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 또 필요한 결과 이렇게 있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증명할 수가 있었습니다. 자, 이걸 이용해서 또 내신에서 잘 나오는 형태의 문제도 하나 볼게요. 2A 더하기 A 제곱 플러스 1의 최소값을 구하라 라는 형태입니다. 역시나 A가 양수임은 잊지 않아야 되고요. 자, 늘 하듯이 산술기하를 이용해보면요, 조금은 당황스러운 식이 나오고, 역시나 좌변과 우변 어느 하나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게 없습니다.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까? 고민하다가 우리 아까 세 가지 합을 배워서 좀 써먹자는 거죠. 즉, 곱했을 때 상수가 나온 형태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해본 결과 A 플러스 A 제곱분의 1의 형태로 우리 요 형태를 쓰자라는 거죠. 2a를 즉 A 플러스 A로 분리시킨 거죠. 왜냐? 2a랑 A 제곱분의 1을 곱했더니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. 그럼 어떻게 해서 이 값들을 곱하면은 좀 깔끔한, 즉 상수의 형태로 나올까? 굳이 최소값을 구하지 않아도 되는 형태가 나올까? 라는 거죠. 그렇게 해서 이렇게 분리를 시켰더니 이제 우리 아까 값이 3개인 산술기하를 사용하면은 이렇게 식을 쓸 수가 있고,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결과의 최소값은 3이다 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겁니다. 그래요, 여러분들. 이렇게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, 조금 더 많은 정보들과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게 많은 내용들을 좀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. 많은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네요. 더 궁금하거나 필요한 게 있다면 얼마든지 수학정보 김쌤 통해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어서 또 많은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